네, 이나여고 1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처럼 만에 연휴 잘 보내고 있나요? 벌써 6월입니다. 2외고사 범위가 참 많은데 잘 정리가 되고 있는지요? 오늘은 25차식 강화도 조약과 개항에 대해서 수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 목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강화도 조약을 체결할 당시 국내외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둘째, 강화도 조약의 체결 과정과 그 내용을 통해 강화도 조약의 불평등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에선 이후 서양 국가와도 통상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 19세기 동아시아의 중국과 일본은 어땠을까요? 중국과 일본 역시 서구 열강의 침략을 받으며 나라의 문을 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청나라는 영국과의 무역 갈등으로 아편 전쟁이 일어났으며 결국 전쟁에서 패해 난징 조약을 체결하면서 강제로 나라의 문을 열게 되었고요. 일본은 미국에 의해 미일 화친 조약과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하며 강제로 나라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교과서를 통해 당시 동아시아 국가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1870년대에 접어들며 10여 년간 어린 고종을 대신해 집권한 흥선대원군이 권력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고종이 성인이 되었을 뿐더러 흥선대원군의 개혁 과정에서 그를 비판한 많은 사람들이 흥선대원군에 하야를 요청하면서 1873년 결국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게 되었고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권력은 고종의 아내인 민씨의 가족들에게 집중되게 되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오랫동안 추구해오던 통상수교 거부 정책에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자, 한편 개항을 통한 메이지 유신이라는 근대화 개혁에 성공한 일본은 점차 제국주의 국가로 변모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제국주의 침략의 첫 타겟은 우리 조선이었죠. 일본 내에서는 서양 열강과의 수교로 인한 손해를 조선을 정벌하여 만회하자는 이른바 정한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강화도 조약이 맺어지는 국내외 배경이고요. 교과서 내용을 통해 위 내용을 정리하기 바랍니다. 1875년 일본은 조선 강화도 해안의 군함 운요호를 파견하게 됩니다. 조선이 선제 포격을 가하자 일본군은 기다렸다는 듯이 포격을 하였고 영종도에 상륙하여 약탈과 방화를 일삼았습니다. 일본은 이러한 운요 사건을 빌미로 조선 정부의 개항과 통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당시 조선 내에는 이러한 일본의 침략 행위를 규탄하며 최익현을 중심으로 일본과 서양 오랑캐는 같다는 외양일체론을 내세우며 개항을 반대하는 입장과 이 기회에 통상하여 서양의 발전된 문물을 받아들이자는 통상개화론으로 의견이 갈리게 되었습니다. 과연 조선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결국 조선은 당시 일본과 수교를 맺으라는 청나라의 권유, 조선 내에 통상개화론을 수용을 하며 일본과 통상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 조일수호조규, 즉 강화도 조약입니다. 강화도 조약 체결의 계기가 되는 운요 사건과 당시 조선 조정의 상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본의 통상 요구에 외양일체론을 내세우면서 개항에 반대한 최익현의 상소 내용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1876년 일본과 맺은 조일수호조규 강화도 조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관에는 조선이 자주김을 내세우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조선을 집어삼키기 위해 조선과 청나라의 전통적인 질서 관계를 깨려는 일본의 의도가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제4관에는 일본과의 개항을 위해 부산 이외 2개의 항구를 추가로 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로써 부산 외에 원산과 우리 인천이 추가로 개항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강화도 조약에서는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많았는데 대표적으로 제7관 해안 측량권과 제10관 치외법권, 즉 영사재판권이 그것입니다. 해안 측량권은 일본이 조선의 해안을 마음대로 측량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우리나라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며 치외법권, 즉 영사재판권은 조선 항구에서 일본인이 죄를 짓는 경우 일본법에 따라 심판을 받게 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우리나라의 사법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불평등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일본은 조선과 바로 강화도 조약에 대한 부속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조일, 수호, 조규, 부록을 체결하여 개항장 내 거류지와 이동 거리를 설정하여 사실상 일본 외교관의 내지 여행을 허용하였고 개항장 내 일본 화폐의 유통도 허용하였습니다. 또한 조일 무역 규칙을 통해 일본 상품에 대한 무관세와 조선의 양곡을 일본으로 무제한 유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 다음은 강화도 조약과 부속 조약 관련한 교과서 내용입니다. 각 조약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화도 조약 이후 조선 정부는 서구 열강과의 수교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은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당시 러시아를 견제하고자 하는 청나라의 조약 알선이 있었고 당시 2차 수신사로 일본에 갔다 온 김홍집이 중국인이 쓴 조선 책략이라는 책을 국내에 소개했고 이 책이 조선 내에 유포되며 미국과의 수교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합니다. 결국 1882년 조선은 미국과 조미 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되며 수교를 맺게 됩니다. 주요 내용을 보자면 먼저 상대 국가가 위기가 생길 시 서로 협조하도록 하는 거중조정의 내용이 눈에 띕니다. 또한 협정 관세를 통해 무역 시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 2개의 내용은 조선에 비교적 유리한 내용이었지만 강화도 조약과 마찬가지로 치외법권, 즉 영사재판권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무엇보다 미국에게 가장 유리한 대우를 약속한다는 최혜국 대우는 불평등적인 요소가 짙은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조선은 1883년 영국과 독일, 1884년 러시아, 1886년 프랑스와도 통상조약을 맺으며 수교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시작으로 서구 열강과 맺은 불평등조약 내용입니다. 교과서 101쪽에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 조약의 내용을 여러분이 같이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정리하기를 통해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여기까지 우리나라의 최초의 근대적 조약 강화도 조약과 이후 펼쳐진 개항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차시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